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문가라면 흐름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익을 챙겨가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진짜 필요한 게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와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의 투자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고요. 여기에 저희가 투자의 방향성과 타이밍까지 모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명인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저희 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방에서는요, 투자 전문가의 주식 종목 상담부터 그리고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까지 계속 챙겨드릴 테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함께할 출연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입니다. 박 셰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뭐 웃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들쑥 날쑥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어떤 시장이요? 시장, 뭐 미국 시장도 흐름이 계속 들쑥날쑥하니까요. 종목이 워낙 많아서 그냥 네. 시장이라 그러면 지수 상품을 중심으로 마트 좀 가는 줄 말씀해 알죠. 주세요. 네? 그냥 시장이라 그러면 마트 가는 줄 알아요. 네. 개그 하신 건가요? 진심입니다. 아, 진심이시군요. 네, 뉴욕 3대 지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궁금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어제도 상승폭이 크게 나왔는데 오늘까지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원인 자체는 그저께 3년물 국채 만기 3년 만기 국채를 입찰하기 시작했는데 어제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입찰이 진행이 됐고 응찰률도 네. 지난번보다는 조금 높게 나와가지고 아직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었죠. 네, 그렇죠. 자, 오늘도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입찰이 왜 중요하냐? 평소에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지금 금리 문제 때문에 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시장 금리가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나스닥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는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네. 오늘은 뭐 그럼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장 후반까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아침까지죠. 그때까지도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해외 선물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면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네.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세요. 어떤 전략을 세우셔서 이렇게 수익을 좀 내는 건지 궁금한데요. 자, 단기적인 전략은 사실 좀 긴 전망이 좀 틀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들고 있는 종목은 손해가 좀 나고 있어요. 네. 전망이 좀 틀렸어요. 네. 주식 시장 관련된 전망은 제가 정확하게 저점에서 매수, 꼭지에서 매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작 거래하는 종목은 물려 있습니다. 네, 같이 물렸죠. 네, 그렇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그래도 또 물려 있더라도 이제 셰프님께서 좀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내려올 거라고. 그 시장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네. 주변 상황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안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뭐 어찌됐든 지금 10년 넘게 이제 시장을 봐온 전문가로서 예. 그래도 이제 좀 시장이 저희가 물려 있는 종목이 조금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그렇죠. 장기 네. 흐름은 뭐 분명히 그 제가 본 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네. 기다리자. 지난번에 제가 나스닥 3주 기다리는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들어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죠. 네, 그래서 너무 솔직하시네요. 예. 지금 수익을요, 3,500만 원으로 2천만 원 수익 내시고 예. 한 종목 물리셨는데 지금 그거를 또 오프닝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도 아직은 뭐 2천만 원 정도 아직 수익이에요. 네. 예. 지금 그 이번 달 수익이 네. 많이 났다가 이번 달은 조금 본전 정도 그렇게 된 거고 그렇군요. 네. 아직도 2천만 원 이상이네요. 수익이.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전략을 제가 여쭤봤는데 예. 어떤 전략으로 수익을 챙기시는지 궁금한 거거든요. 그 볼 때만 거래를 하는데 사실 네. 그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라는 거는 안 봐도 되죠. 근데 이제 단기로 단타로 거래할 때는 딱 보고 있을 때만 거래를 합니다. 보조 지표하고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짧게 거래를 해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모아가는 스타일로 하면은 예,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박 셰프의 실제 자금이 들어있는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물 어린이 혜린이인 저 역시 저의 실제 계좌로 실제 자금을 넣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를 믿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하락장, 오늘은 장이 좀 좋았지만요. 또 내일 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에 이제는 좀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요. 저희 방 입장 링크가 갑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이 방문 열어놓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방송이 끝나고 나 해외 선물 배워볼 걸 그랬네 라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일단 들어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기초 무료 강의 동영상부터 매일매일 시황까지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여기에서 배우시면요.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의 투자 전략들 배우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인 실제 진입에 앞서서요. 오늘 시장 상황부터 함께 박 셰프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쪽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나스닥의 흐름이 굉장히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네, 그럼 3대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죠. 자, 다우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미국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 채권 입찰로 인해 가지고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이 일단 하원에서 또 통과가 됐죠. 금액을 깎지 않고 1조 9천억 달러로 통과됐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다른 부분들을 좀 양보를 했습니다. 자,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다우 지수하고 러셀 쪽에 강세를 좀 더 크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나스닥은 어제 그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가격도 조금 올라가서 끝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어요. 굉장히 크게 움직이다가 나중에 다시 빠져버렸죠. 자, 네. 그런데 지금 또 아주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그 변동성이 심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6, 7천 불 정도 움직이는 거는 아주 우습게 움직이고 있어서 보통 많이 움직이면 지금 10,000불 가까이 한기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빅 사이즈로 좀 거래를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러셀 지수, 중소기업 지수인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금액적으로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전고점 2,316포인트인데 거기까지는 무난히 돌파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개인 지원금이 1,400달러가 지급이 될 거고 코로나 백신이 계속해서 접종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양책 통과가요. 이 시장과 연동하고 있는 국채 금리에는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어제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국채 입찰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당장에 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자금이 시장 금리를 바로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금리 쪽, 인플레 쪽의 우려는 조금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씩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면서
주 중반 정도 되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올해는 뭐 러셀 2000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약 43%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 38% 상승 여력이 있다. 이런 투자자들의 이런 이 전문가들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뭐 그거는 솔직히 그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뭐 잘 알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틀릴 때가 반반입니다. 그죠? 그렇죠. 모든 의견이. 그래서 올해 말 정도까지를 전망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우리한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는 내일이고 오늘이고 또 다음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1년 뒤를 보고 선물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너무 긴 전망은 오히려 매매에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올라간다는데 매수 잡고 그냥 기다려 보자. 깡통차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오늘까지는 좀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사실 크게 시장이 나스닥 시장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예. 했었는데 그럼 이제 상승 추세가 지금 3일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복귀가 됐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복귀가 됐다고요? 이전에는 시장이 계속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 빠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상태인데 국채금리와 연동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본격적인 이제 상승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짧게 얘기해야 될 걸 굉장히 길게 얘기하시네. 그죠? 그건 제 질문 스타일이니까요. 네, 좀 받아주세요. 예. 네. 자, 일단 아직 시장 불안감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스닥이 아직 그 전고점 근처까지 회복을 못하고 시중의 뉴스들 보면은 기술주는 투자하지 마라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우나 S&P 뭐 이런 쪽에 그 기존의 전통주 산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인 그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이 유난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자, 긴 차트를 당장에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예. 다우나 러셀 지수는 거기에 비하면 상승폭이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다우나 러셀에 있는 그런 주식 종목들 그리고 선물도 다우나 러셀 지수 쪽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한 30% 정도 올해 말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분명히 하락 파동이 생기죠. 그래서 네. 무작정 선물 거래할 때 원래는 얼마까지 올라간다더라 이런 그 얘기를 믿고 매수 포인트를 그냥 쭉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 상황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시장이 다시 원위치 됐냐? 그거는 시간이 흘러봐야 알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뭐 복귀했다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지켜봐야 할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국채금리 네. 안정 때문에 네. 지금 상승하는 거지. 제가 그 국채금리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오늘까지는 올라갈 거다라 했는데 일단 시장 전망은 잘 맞았죠. 네, 그렇죠. 네. 방향은 맞았습니다. 자, 국채 입찰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채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지수 상품들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박 셰프와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국채금리 하락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유가가 반등을 또 했습니다. 지금 유가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자, 할게요. 기름도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어제. 네. 자, 오늘까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폭은 한 1.47%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다시 정고점을 향해 가지고 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뭐 주식시장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름이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증산을 하면 오일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고 현재 오페크 플러스에서 얘기한 거는 지난번 감산했던 정도로 계속 감산을 유지하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오일 가격은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보일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니까 매수 진입을 좀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예. 며칠 정도 기준으로 오를 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 이틀 정도, 예, 네. 그 정도.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선물은 절대로 장기 전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군요. 그걸 믿고 뭐 전문가가 올해 말에는 오일이 뭐 $80까지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50달러 찍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은. 그러면 네. 지금 67달러, 65달러 이 선에서 매수를 들고 있다. 네. 그럼 80달러 가기 전에 깡통차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장기 전망을 가지고 네.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귀금속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 상승하고 있고요. 네. 역시 그 미국 달러의 영향이다. 오늘 그 미국 달러 인덱스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기금속들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역시 기금속조차도 그 국채 입찰 그 영향 때문에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되면서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실버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실버도 오늘 상승폭이 큽니다. 1.1% 상승했고, 네. 자, 백금도 상승폭이 훨씬 더 크죠. 자, 골드보다는 백금이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골드 매수보다는 백금 매수가 훨씬 더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좀 백금을 매수하는 의견을 좀 주시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아닙니다. 자꾸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네. 매수하라는 얘기냐고 자꾸 그렇죠. 되물어보는데 방향을 여쭤본 그거는 거예요. 이미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2%는 올라와 있죠, 그죠? 예. 현재 상황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지 계속 갑니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귀금속도 마찬가지로 일단 오늘 국채 입찰이 끝나가지고 채권 가격이 오늘까지는 상승을 하겠지만 입찰이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내일 방송할 때 그 사이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농산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농산물 흐름도 정리를 해드리죠. 네. 자, 옥수수가 요즘 대표 상품격을 하는데 미국의 수급 전망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옥수수 가격은 좀 빠지고 있고요. 에탄올 생산용으로 옥수수를 미국에서는 생산량의 한 40%를 에탄올을 만드는데 수요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좀 떨어졌고 또 미국 남부 쪽 액수 재배 지역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향후 파종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전망이 나왔죠. 그래서 가격이 어제는 조금 크게 빠졌어요. 네. 한 2.15%좀 많이 빠졌죠. 오늘 길쭉 반등 정도의 상승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옥수수 가격은 보시다시피 턴어라운드 하는 모양으로 다시 쭉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네. 모양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대두 한번 보면 대두도 어제 많이 빠졌죠. 쭉 빠졌고 오늘 약간 강보합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밀도 빠졌다가 약간 반등했지만 오늘 다시 빠졌죠.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3대 곡물들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렇군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돼지고기를 매도 진입을 해서 약 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단 말이죠. 예. 그런데 돼지고기 가격이 그때처럼 다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좀 이 흐름 어떤지 짚어보고 싶은데 한번 볼까요? 돼지고기요. 네. 린호그는 네. 지금은 거래 안 되고 미국장 개장될 때 그때 거래가 맞죠? 됩니다. 네. 자, 그래서 린호그 농산물 쪽에 보면 아직 거래가 안 됐죠. 그렇죠. 자, 보시면 현재 가격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돼지고기는 사실 중국 쪽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또 출렁출렁거리는데 또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사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돼지고기 값도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자, 현재로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개장 전인데 가격 움직임이 전혀 없죠. 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상품 시장 흐름 좀 짚어봤는데요.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품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관심 있는 종목. 네. 예. 여전히 지수는 계속 상승세가 좀 이어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러셀 같은 경우는 정고점 바로 목전에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정고점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농산물도 보면 아까 옥수수 계속 조금 어제 긴 음봉 나왔죠. 예. 자, 위에서 추세를 꺾을 때 상당 기간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추세를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다시 매도 관점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네. 농산물은 그냥 조금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10시 19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기준으로 러셀은 매수, 콘 상품은 반등 시 매도 관점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전망 짚어봤고요.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외신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 passes $1.9 trillion COVID relief bill, sends it to Biden to sign. 네, 드디어 하원의 부양책이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양책 규모는요, 미국 역대 사상 최대 규모 수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의회가 공식적으로 이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각 기준이죠. 오는 12일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른 통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계속해서 예의주시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10-year Treasury auction came at a pivotal point for yield. It went fine. 네, 10년물 국채 금리의 입찰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재무부는요, 38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을 입찰을 한 바 있는데요. 응찰률은 2.38배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뜻인데요. 앞서서 굉장히 우려가 많았죠. 특히나 국채 발행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컸고요. 또 미국의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재정 여건이 더 긴축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또 입찰 부진으로 인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에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에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의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무려 지금까지 2천만 원 이상의 수익 가져가신다는 거 들으셨죠? 이렇게 여러분도 수익의 맛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요, 주식 시장보다 크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만큼 수익을 낼 기회도 많고요, 또 크게 낼 수도 있는 시장인데요. 하지만 어떻게 내가 시장을 보고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투자의 고수 박 셰프에게 어떻게 이 시장에서 시장을 이기면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야 하는지 저희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박 셰프는요, 본인의 실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계좌로 100% 리얼로 여러분께 생방송 중에 거래하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또 여기에 급등락하는 종목뿐 아니라요. 굉장히 해박한 시장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 가지 종목을 거래하면서 여러분께 재밌게 해외 선물을 알려주고 계시죠. 오늘도 이 단타 거래로 여러분께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금 시간에는 네. 그 움직이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네. 않은데 그 나스닥 보고 그래도 나스닥이 움직임이 좀 크니까 네. 뭐 올랐는지 내렸는지 분명하게 좀 볼 수가 있죠. 예. 이따가 나스닥 진입할 자리 오면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나스닥 거래로 분당 한 5만 5천 원, 2분 만에 11만 원 정도 수익을 챙겨 가셨죠. 아니요. 엔화로 그렇게 아, 벌었고 엔화였죠. 네, 그저께가 나스닥이었죠. 나스닥은 마이크로로 해서 뭐 그냥 조금 벌었죠. 네, 계속해서 이제 방송 중에 수익을 내고 또 저희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자리를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크게 거래를 하시기가 부담스러운 건 참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장부가 없어서 그래요. 장부가 네. 없으세요. 그건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돈을 인출해서 그런 거지. 네. 자, 돈 어디다 쓰셨어요, 셰프님?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와서 네. 예, 갚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또 방송 중에 제가 마이너스 네. 통장 왜 만든 줄 아세요?
저는 알죠. 예, 저는 세금 알고 있죠. 내느라고 마이너스 네.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네. 돈을 좀 많이 벌었더니 연말 네. 정산을 했는데 1억 6천만 원을 더 내라 그래서 할 수 네. 없이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세금 냈습니다. 다 이제 거래하셔서 돈 버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회사에서 인센티브. 그렇죠. 증권회사에서 그렇죠. 10년 동안 이사까지 그렇죠.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좀 연봉이 높으셨던 것 때문에 그렇군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여러분 이렇게 증권회사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한 투자의 전문가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사람을 골라야지라고 할 때 당연히 이력서를 보시잖아요. 그 이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데 사실 그 이력서의 줄 하나 만들기 정말 어렵죠. 하지만 10년 동안 한 증권사에서 이사까지 타이틀을 달고 나와서 지금 해외 선물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이 기초부터 그리고 실전 매매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에게요, 이 정통 해외 선물 전문가에게 해외 선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밀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시면 간단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요. 박 셰프가 매번 하는 말이 70대 할머니에게도 모두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쉽고 재밌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희가 무료 동영상 모두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더 이상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락장에서도 수익의 맛을 볼 수 있게 지금 기초부터 배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예. 오늘 좀 보고 계신데 어떻게 예.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아니요, 그 나스닥을 네. 예, 딱 꺾이는 모습 보고 약간 반등 나오면 매도하려고 네네. 그랬는데 바로 툭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네. 흐름을 다시 한번 그 다음 파동 변곡점에서 들어가야 수익이 좀 나지 이미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그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 들어가려고 하셨던 자리가 자, 한번 매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일단 요 주문은 클릭 주문인데 익절과 손절을 40틱씩 같이 걸었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있죠. 예, 마이크로로 진입하셨나요? 예, 매수 마이크로로. 진입하셨습니다. 네. 자, 좀 이따 보죠. 네, 이 미니 청산되려 마이크로. 그러면 또 시간이 약간은 또 그렇죠. 필요하니까. 올라오려면 걸리니까요. 40틱을 지금 손절과 익절 기준으로 잡고 마이크로 나스닥으로 매수 진입을 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셰프님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매번 뭐 농산물 시장도 보고요. 또 그리고 뭐 돼지고기 이렇게 보는데 이런 전망까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시는지 어떤 걸 보고 참고하시나요?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뉴스를 봅니다. 네. 인터넷에서 그 조사해서 이렇게 보고 뭐 저라고 뭐 따로 유료 콘텐츠를 받거나 이러진 않고 조사해서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2달여 동안 이제 투자금 3,500만 원으로 뭐 지금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은 어차피 익절을 하실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네. 제외를 하고 어제 보여주셨을 때 2,300만 원 정도였나요? 저 아, 깎아서 혼났었잖아요. 그 정도. 들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한 2천만 원 조금 넘게 수익이에요. 네. 초반에도 이제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게 짧게 여러 번 거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거래를 하실 때도 좀 이렇게 짧게 자주 거래를 하시는 편인지 제가 혼자 할 궁금한데요. 때는 그 한 시간에 한 10번 정도 거래합니다. 어, 청산된 수익 수익 청산됐어요. 청산하셨어요? 네. 오, 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40틱인데 금방 네. 올라왔죠. 원래 금방 올라왔네요. 이제 빅 사이즈 40틱이면 200불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 방송 중이라서 마이크로로 20불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럼 22,000원. 오늘 치킨 드실 수 있겠네요, 오늘은. 자, 치킨이 먹을 수 있겠네요. 네, 22,000원. 배달비 포함해서. 네, 계산이 빠르셨군요. 예. 계산 이제 치킨도 22,000원 먹기 어렵습니다, 셰프님. 기본 먹으면 돼요. 기본 후라이드만 양념 추가하지 마시고요. 예, 오늘 그렇죠. 돈 많이 못 버셨으니까요. 그냥 기본만 드세요, 그럼. 뭐 시장 통닭 이런 거 드시던지. 그건 훨씬 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옛날 좀. 통닭은 훨씬 싸요. 예, 그런 걸 드셔야겠어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거래는 한 번으로 좀 마치실 건지. 좀 보고 나스닥 같은 종목은 네. 보시다시피 사실 제가 집에서 혼자 할 때는 이렇게 마이크로를 안 하죠. 그렇죠. 빅사이즈로 집중해가지고 여러 빅사이즈로 네. 이렇게 사고팔 가는데 1시간 정도면 한 단타를 해도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마이크로랑 빅사이즈가 지금 무슨 말인가 고민을 생각을 좀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처음 보시면. 그러니까 그렇죠. 10분의 1 가격으로 그렇죠. 지금 수익을 내는
종목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22,000원이지만 사실 방송이 아니었으면 본계약으로 들어가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22만 원.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을 하면서 여러분 22,000원 벌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몇 분 지났죠? 한 3분 지난 것 같은데 그 정도 돼요. 네네, 분봉이 3분 3개 올라갔네요. 예, 3분 만에 이렇게 22,000원 그리고 본계약을 했으면 22만 원 넘는 그렇죠. 자, 수익입니다. 계산해 보면 네. 1시간 안에 충분히 100만 원 벌 수 있겠죠. 그렇죠. 그죠? 네. 분당 55,000원씩 버셨잖아요. 또 어제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이 버실 수 있죠. 예,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박재현 캐스터 만나고 와서 이어서 거래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가 뉴욕 현지의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iden announces plan to secure an additional 100 million doses of J&J vaccine.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물량의 존슨앤존슨 백신 물량을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정부는요, 현재 존슨앤존슨과 6월 말까지 1억 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굉장히 큰 물량이죠. 여기서 도스라는 이 단위는요, 이 한 그 약을 얘기를 합니다. 약을 셀 때 단위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물량, 한 백신 물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또 이번 달만 약 1,600만 도스를 공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글로벌 백신 공급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이어서 살펴볼게요. Jeffrey Gundlach says inflation could start running a lot hotter, spooking financial markets. 네, 신채권왕이라고 월가에서 불리는 이 건들락, 이 사람의 말을 좀 주목을 하셔야 하겠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4%를 장기적으로 넘을 경우에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은 목표치를 2% 정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3%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이 나왔는데요. FOMC의 결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또 한 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 선택 후에 매매의 기술 해물누리사 저희 프로그램명을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 해외 선물 관련 질문 계속해서 받고 계시니까요. 이 수익왕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현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박 셰프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오늘 뭐 거래를 하실 종목이 또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뭐 종목을 막 이것저것 여러 개 네. 보고 동시에 들어갈 때도 있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 할 때는 한 두세 종목 좀 집중해서 보죠. 네. 예. 그래서 나스닥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노란톡 질문 이어가면서 셰프님께서는 좀 자리를 보는 게 그러죠. 어떨까 예. 생각이 듭니다. 떠들면서 돈 벌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이렇게 떠들면서 박 셰프가 몇 분 만에 돈을 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저렇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인가 궁금하시죠? 이 저녁 시간까지 주식 시장은요, 낮에 이렇게 폐장을 하지만 저희 해외 선물 시장은요 저녁 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저녁 때 조금 거래를 하셔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낮에 눈치 보면서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하셨다면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해외 선물 시장에서 하락장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배워보시고 또 어떻게 진입을 해야 하는지 투자의 전문가 박 셰프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가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저희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 방문을 닫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면요. 여기에서 박 셰프가 주식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투자의 전반에 대한 고민을 박 셰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고 또 해외 선물에 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도 이 10년여의 경력을 가진 투자의 전문가에게 배울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해외 선물 기초분들부터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고수분들까지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요.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이 질문들 해결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박 셰프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질문 첫 예. 번째부터 드릴게요. 처음처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썸머타임으로 미장 시간이 앞당겨진다고 했는데 농산물 휴식 시간은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요? 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예, 네. 농산물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10시 45분 되면 브레이크 타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미국장 개장할 때 11시 30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 딱 1시간 그대로 앞당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시장이 10시 반에 다 개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휴식 시간도 휴장 시간도 똑같이 예, 한 시간 시간이 땡겨지죠. 땡겨지는 거죠? 예, 이 거래 자체가 대부분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많아서 그렇죠. 네. 미국이 썸머타임 하면 똑같이 우리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셰프님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방송 중에 크게 시장이 움직이니까 예. 기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변동폭이 더 크면은 셰프님 예. 아무래도 거래를 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지 걱정이 좀 결판이 되는데요. 빨리 나죠. 아, 결판이 빨리 손실이 난다. 나든 수익이 나든 네. 결판이 몇 초 안에 납니다. 박 셰프는 본인의 자금이니까 조금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이크로라면 별로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10분의 1 정도로 그렇죠. 네, 거래를 하시는 요즘은 거니까요. 그 나스닥이 워낙에 진폭이 커서 저도 한 계약 가지고 하루를 오버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움직임인데 맞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이 움직여요. 네. 그러니 마이크로로 해도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네,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안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 상품이나 미니 상품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래를 하겠다. 예, 일단 진입했습니다. 어떤 거? 나스닥 지금 손가락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 진입하셨. 보시라고 예, 나스닥 보여주시죠. 매도 들어갔는데 네. 아직은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라서 매도로 진입을 했고 약간 빠지고 있고요. 40틱 아래 위로 똑같이 걸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매수 진입을 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매도 진입을 하셨군요. 떨어지고 있어서 매도를 네. 했죠. 그렇군요. 어떤 걸 보고 지금 바로 매도 진입을 하셨는지. 보조 지표를 보고 합니다. 보조 지표요. 궁금하십니까? 네? 궁금하십니까? 그거 궁금하죠, 매번. 500원. 500원. 그거 청산됐습니다. 네, 네? 수익 청산됐습니다. 수익 청산됐다고요? 그럼 자, 또 40틱. 22,000원 또 보신 거예요? 요게 익절 손절을 걸어 놓으면 거기 40틱에서 시장가로 나가기 때문에 네. 한두 틱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청산 내역을 보니까 지금 네. 한번 보죠. 예. 아까는 18불 벌었고 원래 20불에다 걸어 놨는데 움직일 때 시장가로 탁 나가니까 그렇죠. 한두 틱이 차이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그죠? 예. 지금 17.5불 벌었네요. 예. 그러면은 오늘 좀 좋은 치킨 시켜 드셔도 되고 피자 드셔도 되고. 예. 합이 치킨 2마리 값은 돼요. 네, 좋네요. 지금 저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수익을 챙겨 가시는 모습이 좋은데 예. 너무너무 쉽게 거래를 하셔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사실 모의 투자로 연습을 하면서 혼자 거래를 해봤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죠. 당연히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단타 거래 보여줘가지고 한 번도 손해를 안 봤죠. 네, 그죠? 네, 억울해요. 그래서 저는 전 손해가 더 빠지네요. 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좀 더 배우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부님. 제가 조금 더 배워서 저도 매일 치킨 한 마리 먹을 정도는 그렇죠. 네, 한번 연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방송 중에요, 여러분 얘기하면서 편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요, 투자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내일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된다는데 또 전망은 어떨지 이런 것까지 모두 박 셰프가 직접 챙겨드립니다. 아침에 저희가 시황과 전망을 찍은 영상을 모두 링크해서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니까요. 이게 주식 거래를 할 때도요,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실 때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오픈 채팅방에서요,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프로그램 명입니다.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이 빨간 바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그쪽을 통해서
휴대폰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비추기만 하시면 휴대폰으로 링크가 갑니다. 그쪽 타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고민들 10년 이상 증권회사에서 전문가를 한 박 셰프가 직접 해결을 해줍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 10분 남았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헤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처음 저희 방송 접하고 들어와 주신 분 같아요. 모의 투자는 어디서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네, 근데 아직 셰프님께 이제 또 조금 혼날 것 같은 게 영상을 예. 좀 안 보셨나 봐요. 그렇죠? 첫 번째 영상인데. 그렇죠. 그죠? 저희가 첫 번째 교육 네. 동영상으로 준비를 해드렸는데 아직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교육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 예. 어디서 하는지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튜브에 그 매매 기술 팁이라고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직접 강의를 하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모의 거래하는 법부터 그리고 주문하는 방법, 그리고 시세를 분석하는 방법, 뭐 보조지표 설명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따로 책 사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해외 선물에 대해서 배우실 수가 있다고 보실 수 있죠. 네, 그렇죠. 또 저희가 영상을 좀 짧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청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저희 노란톡방에 남겨주시면요. 또 이렇게 답변도 해드리고요. 방송 시간에 해결도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해외 선물에 대한 오해를 좀 하고 계신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나는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고 매수 매도에 대한 그게 복잡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실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고요. 또 진입을 해서 청산을 하고 보면요. 또 굉장히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두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는 조금 홀짝 게임 같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홀짝이요? 네. 그렇죠. 뭐 매수냐 매도냐 그렇죠. 맞추는 건데 네. 실제로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이제 동전 던져서 홀짝이라고 생각하면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래를 해보시면 아시지만 연속으로 계속 10번씩 손해보고 이러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럼 20번 하면 될까 했는데 그게 100번에 50번이 될지 사실 그렇죠. 10번에 5번이 될지는 누구도 예.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거래를 하는 방법은 알지만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를 때는요. 투자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에서는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희가 모든 의견을 드리고 있고 해결책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방송 1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통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단타 매매할 때는 손절가를 어떻게 설정하나요? 스탑 매수 또는 스탑 매도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요. 원래 계시던 분입니다. 그렇군요. 닉네임을 바꾸셨어요.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네. 화면에서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주문이 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스탑에서. 보이시죠? 자, 스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네. 하얀색은 현재가보다 높으면 스탑이 안 들어가는 거죠. 예. 그리고 매수는 거꾸로 여기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에 그 주문이 들어가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잘못 이해해가지고 여기 하얀색이 있는 부분에다가 스탑 주문을 넣으니까 그건 주문이 안 들어가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아까 얘기하신 게 그 처음에 거래했을 때 40틱씩 거셨다고 했는데 예. 그 방법을 아마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예. 것 같은데요. 그러죠. 네. 여기 실거래에서 네. 그 주문에 보시면 다양한 주문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빠른 호가 주문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그 과거에는 스탑을 가지고 손절을 했죠. 예. 했는데 요 주문은 그 클릭 주문은 양쪽으로 익절과 손절을 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단점이 익절할 때 지정가로 정확히 넣으면 그 가격 왔을 때 정확하게 체결되는데 빨리 주문 넣으려고 요런 주문을 사용을 하는데 자, 지금도 매도 하나 넣어 볼게요. 네. 자, 지금처럼 40틱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익 실현 주문가 40틱 이익시 이렇게 글씨로 돼 있죠. 그죠? 예.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뭐 20틱이든 30틱이든 본인 수익 청산됐습니다. 예. 지금 자, 실제 거래 아니신가요? 실거래했죠. 네. 자, 설명드리면서 자, 이렇게
익절과 손절을 동시에 걸고 들어가니까 네. 편하죠. 편하네요. 자,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이렇게 어렵죠. 해놓으면 손절도 정해진 선에서 지니까 동시에 바로 빨리 끝날 수가 있죠. 그렇죠. 손절도 칼, 그렇죠. 익절도 칼 이렇게 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익절과 손절을 같이 걸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그냥 마냥 이렇게 지켜보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다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거래를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손절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이제 손절을 어디 라인에서 해야 할지 칼같이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이런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본적 분석을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시황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님이신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시황을 매일 챙겨보시지만 본인도 좀 시장을 보는 눈을 음.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자, 기본적 분석도 그 너튜브에 제가 아주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놨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는 그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하죠.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얼마인지,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데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에 따라 틀리지만 주식 시장 전체에 대한 그런 그 기본적 분석, 경기 지표가 좋으냐 나쁘냐,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향후 전망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자, 그거는 그런 식으로 너튜브에서 자세히 한번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셰프님께서 너튜브를 영상을 시청을 하면서 좀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해서 시장 예. 보는 눈을 키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수야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박토리님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은행처럼 달러 통장도 보호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마 그 5천만 원 그 예. 부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은행 어떤가요? 계좌도 그 5천만 원까지는 예금 보호가 되죠. 되죠. 네. 뭐 증권 계좌,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5천만 원을 그 이상에 넣으면 그 회사가 망해도 5천만 원 보존 받을 수 있냐 이게 궁금하신 거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금 보호가처럼 달러도 보호가 된다고 하니까요. 질문 해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헤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10년물 국채 더 내려갈까요? 전망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까지는 올라간다고 봐야죠. 오늘까지는 올라갈 예. 것이다. 하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 네. 봐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 보지만 자, 3일 연속 올라왔고 네. 또 입찰 다 끝났고 그 이후에 그 시장 반응은 또다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10년물 국채 움직임도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계속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봤는데요. 예. 셰프님께서 저희 방송이 끝나고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을 상대로 또 강의도 해주시고 예. 해외 선물의 궁금증도 해소해 드린다고 하는데 예. 어제는 좀 뭘 보여주셨나요? 어제 단타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나가면 잘 기억을 못해요. 네. 저희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요, 여러분과 계속해서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선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에서요,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추기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요, 하락을 할 때도 해외 선물은 하락을 한다 쪽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죠.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시장이 크게 출렁출렁거리는 불안한 흐름 속에서도 이제 이럴 때 하락 방향이 짙다 하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투자의 판단만으로도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그 성공
투자의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방송 2분 남았습니다. 저희 방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셰프님 예. 질문을 제가 한 가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예. 골드 분석을 좀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한데요. 골드가 계속해서 급등락을 하고 골드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뉴스를 봤을 때 사실 예. 올해는 또 전망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크게 하락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짙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거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러는지 궁금한데요. 자, 뭐 골드 작년 8월 뭐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2,100달러 가니까 언론에서 2,300달러까지 간다고 도배가 됐죠. 그렇죠. 자,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빠졌습니다. 쭉 장기간 계속 빠져 있고요. 제대로 된 반등조차도 못하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과거에도 2010 몇 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그때도 1,900달러까지 올라갈 때 막 홈쇼핑에서 골드바 팔고 막 이랬었죠. 다들 이제 금이 막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가 꼭지라고 봐야 되죠. 예. 자, 제가 볼 때는 금은 장기적으로는 별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고 지금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미국의 그 금리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늘도 그 채권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미국 달러가 예. 약세로 가니까 이제 올라오지만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미국 달러 올라가면 다시 떨어지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여러분과 함께 실전 매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